얼마 전 진료실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68살 방 여사님이 대학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오셨다며 결과지를 제 앞에 내미신 겁니다. 골밀도 검사, 혈관 초음파, 피검사까지 싹 다 받은 날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본 대학병원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혈관이 이렇게 깨끗해지셨고 뼈 밀도까지 올라갔네요.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방 여사님은 웃으시면서 제 이름을 슬쩍 꺼내셨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병아리콩을 꾸준히 먹었을 뿐인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나이에는 혈관이 더 굳어지고 뼈는 서서히 비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 여사님이 드신 건 그냥 병아리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처럼 몸에 좋대라는 말만 듣고 대충 삶아 먹었다면 이런 변화는 절대 못 만들었을 겁니다. 같은 병아리콩이라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병아리콩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뼈를 채우고 혈관을 맑게 만드는 효과가 나는 섭취법을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뼈와 혈관을 함께 강조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오래된 수도관, 뼈는 그 물로 지탱되는 집,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기름때로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흘려보내도 집안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드셔도 그 영양이 뼈까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관은 막혀가는데 뼈는 비어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벼운 넘어짐에도 고관절이 부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방 여사님의 기적 같은 검사 결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몸에 맞는 조합으로 병아리콩을 드셨기 때문에 수도관과 집이 동시에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60세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뼈가 왜 이렇게 약해지지? 혈관은 왜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지? 하고 걱정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가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먼저 뼈는 나이가 들면 칼슘을 붙잡아두는 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가 속도를 내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혈관은 오랜 생활 습관에 누적된 결과로 서서히 굳어지고 염증이 쌓이며 점점 좁아집니다. 문제는 이 두 과정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걱정되면 칼슘제를 사서 드시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혈관이 막히면 칼슘이 뼈까지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영양을 운반하는 길이고 뼈는 그 길의 끝에 놓인 집입니다. 길이 좁아지고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줘도 집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칼슘만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이며 골다공증과 동맥경화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한모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뼈가 약해져 칼슘제를 1년 넘게 드셨지만 골밀도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다리가 자주 저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결국 영양이 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혈관 막힘이 뼈 약화를 부르는 전형적인 사례였죠. 이 두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면 병원 입원은 순식간입니다. 단순한 넘어짐에도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혈류가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뼈와 혈관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 원리이자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병아리콩인가? 사실 이 작은 콩 하나 안에 뼈와 혈관이 동시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매우 분명합니다. 병아리콩은 우선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뼈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병아리콩의 단백질은 소화가 비교적 편안하면서도 뼈 기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어 칼슘을 뼈 속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접착제 역할을 하죠. 칼슘만 먹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마그네슘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데 병아리콩은 그 약점을 정확히 채워줍니다. 혈관 측면에서도 병아리콩은 탁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미세한 솔처럼 LDL 콜레스테롤에 들러붙어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병아리 콩 섭취가 LDL 수치를 평균 10-15%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게 되면 뼈로 향하는 영양 공급도 자연히 증가하니 두 기관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병아리 콩의 칼륨 함량입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균형을 잡아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침전물을 줄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 염분 때문만이 아니라 혈관 벽의 산화 스트레스 증가 때문인데 병아리 콩 속 항산화 물질이 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즉 병아리 콩은 뼈에 재료 단백질을 제공하는 동시에 혈관을 청소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드문 식품입니다. 한쪽만 돕는 음식은 많지만 두 시스템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식품은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병아리 콩을 저는 노년 건강의 첫 번째 열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병아리 콩만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10명 중 9명, 즉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거의 99%가 병아리 콩을 그냥 삶아서 드시는 방식만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먹어도 도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뼈가 철골처럼 단단해지고 혈관이 확 열릴 만큼의 변화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아리 콩 속에 든 훌륭한 성분들이 다른 영양소와 만나야 비로소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궁합상성이라고 부르죠. 어떤 음식은 서로를 보완해 효능을 몇 배로 끌어올리고 어떤 조합은 오히려 서로의 작용을 막아 효능을 반으로 떨어뜨립니다. 병아리 콩은 바로 궁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에서도 이 원리는 명확히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 콩의 마그네슘과 단백질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특정 식재료와 함께 먹었을 때 뼈의 칼슘 결합률을 훨씬 크게 끌어올립니다. 또 병아리 콩 속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까다로운데 비타민 C, 폴리페놀, 식물성 오메가3 등이 함께 들어오면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즉 병아리 콩의 진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발휘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 노년의 건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율이 낮아지고 혈류 속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의 결합력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진료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병아리 콩만 혼자 드신 분들은 배도 더부룩하고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궁합대로 드신 분들은 한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2달 뒤에는 계단을 가뿐하게 오를 만큼 뼈와 근력이 살아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바로 궁합의 과학적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대학병원 의사조차 놀랄 만큼 뼈와 혈관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3가지 황금 조합입니다. 제대로만 실천하시면 방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몸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뼈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병아리 콩 더하씨 검은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먹으면 그저 평범한 건강식이지만 함께 만나면 뼈를 철골 구조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궁합이 됩니다. 병아리 콩은 뼈의 기초를 이루는 시멘트, 검은깨는 그 구조를 지탱하는 철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병아리 콩에는 뼈의 골기질을 이루는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뼈가 형성되는 틀을 만들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뼛속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돕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검은깨가 함께 들어오면 비로소 구조가 완성됩니다. 검은깨에는 같은 무게 대비 우유보다 훨씬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동시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지방산과 비타민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즉 병아리 콩이 만들어둔 골기질 틀에 검은깨가 칼슘이라는 콘크리트를 채워넣는 셈입니다. 이 황금조합의 효과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 문경자 여사님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침마다 허리를 펴기 어려울 정도로 뼈와 근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삶은 병아리 콩을 으깨어 볶은 검은깨 가루와 섞어 작은 주먹만큼 매일 아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문 여사님은 손자와 함께 놀이터까지 걸어갈 정도로 힘이 붙었고 병원 검사에서도 골밀도가 확연히 상승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조합의 원리를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습니다. 병아리 콩은 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소화 흡수를 높여주고 검은깨는 신장을 보해 뼈를 주관하는 기운을 길러줍니다.
즉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뼈의 기초와 에너지원이 동시에 강화되는 훌륭한 궁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 근육은 매년 1%씩 자연 감소하고 이 근육 감소는 곧 골절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병아리콩의 단백질과 검은깨의 건강한 지방, 무기질 조합은 근육 조직 회복을 활발하게 만들어 근육 더하기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듀오입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후 다리 힘이 붙고 자세가 안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 한 조합만 올려도 뼈는 다시 천천히 단단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뼛속 에너지가 살아나는 변화는 일상 전체를 바꿔줍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병아리콩 더하기 시금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궁합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성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아리콩만 단독으로 먹으면 철분이 절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금치를 곁들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철분의 흡수율을 40% 이상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혈액 속에 안정적으로 운반되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 속 질산염, 니트레이트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서서히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60세 이후에 이 작용은 특히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병아리콩이 혈액의 재료를 제공한다면 시금치는 혈관이 재료를 받아들일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의 실제 효과는 많은 환자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1세 정동준 어르신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마다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병아리콩과 시금치를 함께 넣고 살짝 끓인 국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일주일에 2번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뒤 정어르신은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 다닐 정도로 호흡이 편해졌고 혈압도 10 이상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어지럼증 역시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이 안정되면 뇌로 향하는 혈류량이 늘고 그 결과 어지럼증, 무기력감이 줄어듭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다리로 공급되는 산소도 증가해 걸음 지속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이유는 폐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혈관의 협착 때문입니다. 병아리콩의 철분 더하기 시금치의 질산염 조합은 이 협착을 풀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자연 방식입니다. 이 황금 조합은 혈관 속을 조용히 청소하고 혈압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노년층 최고의 식단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제가 노년층에게 가장 강력히 권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바로 병아리콩 더하기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와 혈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두 기관의 건강을 좌우하는 진짜 뿌리는 바로 장천입니다. 장이 약해지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뼈의 흡수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벽의 손상을 가속합니다. 즉 장의 염증은 전신 건강 악화의 출발점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플레인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유익균 자체가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 속에서 강력한 시너지가 생기는데 쉽게 말해 유익균 군대 더하기 탄탄한 식량 지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고 장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며 배변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 신여사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년간 만성 변비와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며 식사 후에는 항상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삶은 병아리콩 한 줌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섞어 아침마다 드시도록 했고 원하시면 블루베리를 조금 뿌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여사님은 아침마다 배가 너무 편안하고 얼굴빛까지 환해졌다며 진료실에서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니 컨디션 전체가 가벼워지고 기력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노년층은 장 기능이 자연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 조합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60세 이후에는 장 점막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유익균의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장 건강이 좋아지면 뼈의 칼슘 흡수율이 증가하고 혈관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장뼈 혈관은 서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병아리콩과 플레인 요거트의 조합은 이 시스템의 중심인 장을 회복시켜 전신 건강의 회복 속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병아리콩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 같은 병아리콩을 먹고도 누군가는 몸이 가벼워지고 혈관이 맑아졌다고 하는 반면 누군가는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해져 며칠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4가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덜 불리고 덜 익힌 병아리콩을 먹는 것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0세 강태환 어르신이 대표적입니다.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아리콩을 3시간만 물에 담갔다가 바로 끓여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배가 가스처럼 부풀어 며칠을 화장실에서 헤매셨습니다. 덜 익힌 병아리콩에는 렉틴 사포닌 같은 항영양소가 남아있어 소화를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해 영양 흡수율을 20-30%까지 떨어뜨립니다. 영양 대신 가스만 가득 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는 윤지수 여사님은 콜레스테롤을 빨리 낮추고 싶다는 마음에 매일 병아리콩을 밥 한 그릇 가득 드셨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은 항상 더부룩하고 60세 이후 약해지는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을 1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오래된 병아리콩을 방치하다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미자 어르신은 냄새가 조금 이상한 콩을 씻어 먹으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끓여 드셨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오래된 콩에 생기는 아플라톡신은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장마철이나 더운 날씨에는 반드시 건조하고 밀폐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과자형 병아리콩을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송재우 어르신은 매일 병아리콩 칩 한 봉지를 드시며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혈압이 180까지 치솟고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졌습니다. 시중 병아리콩 스낵에는 튀김류와 나트륨이 일반 감자칩보다 많을 정도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혈관, 심장에 매우 해로운 방식입니다. 이 4가지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병아리콩의 효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방해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모두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병아리콩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완벽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을 제대로만 섭취하면 뼈, 혈관, 장, 건강이 동시에 살아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환자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황금 섭취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정확히 실천하면 병아리콩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보약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충분히 불리기, 즉 8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병아리콩의 겉껍질은 단단해 물이 속까지 스며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렉틴, 사포닌 같은 항영양소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며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서울 동부의료원 자료에서는 충분히 불린 병아리콩은 영양 흡수율이 30% 이상 향상된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름철에는 냉장고에서 불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일반 냄비라면 약불로 50분 정도, 전기밥솥은 찜 기능으로 25분, 압력솥은 10분이면 적당한 식감이 됩니다. 속까지 익지 않으면 항영양소가 남아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차게 하므로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덜 익힌 병아리콩을 먹고 며칠간 복통을 겪은 어르신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병아리콩 속 철분은 흡수가 까다로운데 비타민C는 철분을 체내 흡수용으로 변환시키는 가속장치 역할을 합니다. 레몬즙, 방울토마토, 빨간 파프리카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대전 오미영 여사님은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뒤 빈혈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네 번째는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30, 50씩 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과 장에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리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병아리콩은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으깨서 검은 깨와 섞으면 영양 크림처럼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고, 오이 양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면 상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끓여 만든 병아리콩 수프는 소화도 편하고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합니다. 실제 박은수 어르신 가정에서는 손주들까지 좋아해 한 냄비가 금방 비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법칙만 지키면 병아리콩은 우리 몸의 뼈, 혈관, 장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믿음직한 건강식이 됩니다. 병아리콩이 훌륭한 건강식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체질이나 질환을 가진 분들은 병아리콩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에서 가장 자주 보는 세 가지 위험 체질을 소개하고 각각에게 맞는 대안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보물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부정맥, 숨찬 증상, 손발 저림이 나타나고 심하면 심정지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68세 배성진 어르신은 만성 신장질환이 있었음에도 병아리콩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드시다가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아리콩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신 삶은 양배추 오이처럼 칼륨이 낮은 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 체질은 통풍 또는 고요산 혈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병아리콩 속에는 퓨린이 일정량 들어있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의 70세 노영철 어르신은 다이어트를 위해 병아리콩을 주식처럼 먹다가 발가락 관절이 심하게 부어 신발조차 신지 못할 정도로 통풍 발작이 왔습니다. 통풍 환자라면 병아리콩을 매일 먹기보다는 일주일 1, 2회 소량으로 제한하고 대체 단백질로는 두부, 달걀, 흰살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 즉 조금만 섬유질이 늘어도 배가 차고 더부룩해지는 체질입니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평소 더부룩함이 잦은 분에게는 복통, 가스, 밤잠 설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 65세 고수옥 여사님도 병아리콩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처음부터 한 컵씩 드셨다가 배가 빵빵해져 며칠 동안 식사도 불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섬유질 함량이 낮은 호박죽, 고구마죽, 백미죽으로 장을 안정시킨 후 병아리콩은 1, 3컵 정도의 소량부터 천천히 늘리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체질에 따라 병아리콩이 독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한 가지 음식이 얼마나 좋으냐보다 그 음식이 생활 루틴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조절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량, 호르몬, 수분 유지 능력, 혈류 속도가 모두 감소합니다. 그래서 작은 음식 하나의 변화도 몸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병아리콩이 노년층에게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뼈, 혈관, 장 세 기관이 서로 연결된 시스템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가 회복되면 다른 기관까지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활 루틴과의 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콩을 아침에 섭취하면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고 장 움직임을 촉진해 하루 리듬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가 느린 노년층에게 부담이 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병아리콩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잘 움직이지 못해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을 먹는 날에는 하루 1.5엘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의 연결성도 중요한데 병아리콩이 제공하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은 근육 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가벼운 20-30분 걷기 운동과 병아리콩 섭취를 병행하면 혈관 확장 효과가 커져 다리 힘이 빠르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력 운동 역시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감소는 곧 낙상 위험과 직결되므로 병아리콩의 단백질 공급은 작은 근력 운동과 결합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74세 김정혜 여사님의 루틴은 매우 모범적입니다.
아침에 병아리콩, 요거트, 블루베리로 간단히 장을 깨우고 오전에는 20분 스트레칭과 천천히 걷기를 합니다. 점심에는 시금치와 함께 병아리콩을 소량 곁들이고 오후에는 물 한 컵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 10분을 실시합니다. 이 루틴을 2달 지속한 결과 혈압은 15 떨어지고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오며 다리 근력이 향상돼 계단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병아리콩은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수면 수분, 걷기, 근력 운동 같은 생활 루틴과 결합할 때 진정한 장수 효과가 발현됩니다. 작은 음식을 중심으로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설계하면 몸의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거창한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병아리콩 한 줌, 물 한 컵, 10분 걷기처럼 작은 실천이 누적될 때 몸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병아리콩 실천을 꾸준히 해온 어르신들은 공통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화장실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저녁이 되어서도 피로가 덜 쌓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혈관이 열리고 뼈가 채워진다는 것은 단지 의학적 수치의 개선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쉬워지고 손자 손녀와 놀아줄 힘이 생기고 시장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무엇보다 값진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가까운 가족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야 할 실천입니다. 병아리콩 한 봉지를 선물하는 것이 단순한 음식 선물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하나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장수의학에서는 오래 사는 비결을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힘에서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병아리콩을 불리고 검은 깨를 한 숟가락 더 넣고 시금치를 함께 끓이고 요거트와 조합해 장을 돌보는 그 순간이 바로 100세 건강의 첫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원 침대가 아닌 스스로 걷는 길 위에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식탁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